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서 남부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사이에 머물러 어제와 비슷했지만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분포에 머물렀습니다. 밤 9시를 기준으로 영서 남부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다음 달 별관을 개관하는 데 이어 2027년에는 기업도시의 제2병원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어린이 병원이 운영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새 병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별관이 신축되고 본관 건물도 2, 3년 내에 새로 짓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어지는 4,000평 규모의 별관입니다. 이번 달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다음 달이면 환자들을 받게 됩니다. 2028년에는 16,000평 규모의 본관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동과 수술실, 진료센터 시설이 개선됩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늘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격리병동도 확대했습니다. 기업도시에 추진되는 제2병원은 올해 안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내후년 연말 개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건강검진과 경증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병원은 중증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집중하고 제2병원은 경증 환자를 주로 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의 기대가 컸던 어린이 병원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병원 측은 어린이 병원, 치매, 여성질환 전문병원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도 고려하고 있지만 의료 수요, 경제성, 효율성 등을 따지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어린이 병원이 가장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을 저희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적 지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사실은 좀 필수적입니다. 다만 어린이 병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만 있다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주도해온 평창기념재단의 유승민 이사장이 차기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육과 올림픽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직책을 유 이사장이 맡게 된 만큼 평창올림픽 유산 사업뿐만 아니라 강원도 체육 현안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유승민 당선자를 만나봤습니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유승민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대한민국 체육계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바람에 대해서 많은 열망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과정들을 10분 발휘해서 어떤 그런 열망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총괄해온 만큼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이사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평창기념재단의 지위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법적 지위라든가 예산, 행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서울올림픽 이후에 국민체육진흥원이 탄생했듯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창기념재단이 탄생했거든요. 이 평창기념재단의 법적 지위라든가 예산이 더욱더 확장돼서 이 올림픽 시설이라든가 동계올림픽 유산을 더욱더 확장 개선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림픽 시설 관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는 경기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예산도 지원이 되지만 또 수익도 나고
또 수익도 나지만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또 활용을 통해서 또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평창기념재단, 강원도 그리고 정부, 대한체육회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동계체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시설들을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악지역도 많고 또 다양한 어떤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 유치에도 굉장히 이점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다만 동계에 너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계 중심의 어떤 그런 인식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저희가 평창돔을 이제 2024년 9월에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했잖아요. 동계 시설도 충분히 하계 시설로도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강원도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발전보다는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임 체육회장의 공식 임기는 이달 28일부터 시작돼 4년입니다. 강원도에 많은 관심과 이해, 애정을 가진 유승민 체육회장이 강원도의 체육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가 개통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한 달간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이용했는지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27분 ITX 마음 열차가 삼척역에 들어옵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한 지 4시간 가까이 만에 열차가 삼척역에 도착한 겁니다. 버스는 하루에 지금 10시 부산까지 10시 20분 차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는 4번 와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지. 이게 잘생겼어요. 울산에 눈이 잘 안 오니까 여기서 눈이 쓸래나 하고 눈도 구경할 거 이쪽으로 온 거예요. 동해를 거쳐 강릉까지 가는 260여 명 정원의 열차에 승객이 꽉 찼지만 삼척역엔 17명만 내렸습니다. 대부분이 강릉으로 가는 승객들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운행하고 있는 동해선 ITX 마음 승객은 지난 한 달간 41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90%가량인 37만여 명이 강릉에서 내리거나 탔습니다. 삼척 근덕과 이몬, 오공과 같은 작은 역엔 한 달간 1000명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무인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근덕역엔 직원이 따로 있지 않은데요. 표를 사려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탄 뒤 승무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루 4차례 부산 부전과 강릉을 오가는 ITX 마음 열차는 연휴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거의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구에서 강릉까지 하루 4차례 운행하는 누리로 등의 열차표도 주말엔 절반 넘게 매진이고 주중에도 꾸준히 승객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도시로 입지를 굳힌 강릉을 제외하면 삼척과 동해 지역 방문객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와도 뻘쭘해요. 버스도 한 시간 한 대 다녀야지. 강릉만 좋은 거 시키는 거. 동해선 개통 한 달, ITX 마음 열차가 지나가는 해안가 지역의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지난달 원주의 한 채석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청소 작업 중 숨진 20대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했던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과 청소는 반드시 작동을 멈추고 수행돼야 함에도 사고 당일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가고 있었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운전자나 안전관리자는커녕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험의 외주화가 위험의 이주화로 또 다른 취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는 사법당국이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군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양양 군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잦은 사퇴만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군민에게 사죄하는 길임이 분명하다며 군수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26일에 치러지며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올해 강원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도 지회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금회는 경기 악화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 기부자에 대한 기념품 증정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2달간 진행한 강원 희망 2025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95.3도로 개인 기부금은 5억 4천만 원, 법인 기부금은 1억 4천만 원 줄었습니다. 원주시가 면접 복장 대여나 면접비 지원과 같은 청년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면접 복장 무료 대여, 면접비와 시험 응시료 지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비 지원 등 4개 분야로 면접 복장 대여는 1년에 3번, 면접비와 스터디 카페, 독서실비는 10만 원, 시험 응시료는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시청 2층 복지정책과에서 접수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1월 3일에 개막한 제16회 평창송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평창송화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이상 고온으로 개막이 일주일 미뤄지고 설 연휴 폭설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25만 명이 방문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또 두꺼운 얼음과 맑은 수질, 질 좋은 송어 공급으로 안전사고 없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약 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오는 11일까지 자유낚시 행사가 열려 입장료 2만 원을 내면 송어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사 주차장이 오늘부터 유료로 운영됩니다. 유료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입차 후 1시간 30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요금이 부과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되고 공연이나 회의, 교육 등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 무료 주차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청사 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엽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관광벤처 30팀,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관광벤처 70팀, 창업 3년을 넘긴 7년 이하 창업자 대상인 성장 관광벤처 40팀 등 모두 140팀을 모집할 예정으로 시장성과 사업화 역량, 관광산업 연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비수도권 기업이거나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면 가점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합니다. 영월군이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8세에서 39세 영월군 청년 가운데 창업한 지 7년 이내거나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청년으로 청년 메이커스, 유턴 청년 창업 육성 등 총 6가지 유형을 모집해 선정된 사람에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덕포 청년주택 상가의 청년 입주자도 함께 모집해 창업 공간 구축을 위한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평가를 거쳐 3월 중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